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대한 보존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민주당과 검찰이 전면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게도 불구하고요. 이원석 이 총장, 저도 이제 앞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사퇴는 내지 않겠다. 이 작심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작심 내용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칼을 끝까지 대겠다. 이러한 입장으로 지금 해석되는 발언을 해서 지금 파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이 특검하자 했더니 지금 여당 내부가 무슨 소리야? 지금 특검할 때가 아니야? 완전히 지금 말이죠. 이 국민의힘 정당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인지 알아 먹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민전 수석 대변인이 삼김여사 특검을 하자. 이럴 때는 좋다. 하고 난리를 치다가 윤상현 의원이 들고 나오니까 그건 아니야. 뭐야 그러면? 우선 수사를 먼저 하는 게 좋잖아? 예, 요렇게 해서 딱 지금 불을 끄고 있어요. 야, 요런 정당은 이런 정당 말이죠. 정말 당원들 전부 탈당,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이 개딸들이 말이죠. 이 국회의장에 추미애가 들어서니까 우리 다 탈당하겠어. 탈당 인증 사실을 날리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정당, 국민의힘, 예, 탈당 인증 쇼를 똑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아니, 윤상현 의원이 말이죠. 먼저 수사가 우선이다. 이걸 모르겠어요. 열받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한말로 얘기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특검은 다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이게 뭐예요? 정치 공세하잖아요. 그러면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를 때려치고 들어가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덜 열받잖아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야, 도대체 이 국민의힘 말이죠. 정말 이거 비대위 체제 빨리 들어 엎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요 한심한 국민의힘 입장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조국 요게 또 난리가 나는데, 조국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조국과 이재명과는 사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둘 다 서로 말이죠. 서로 조국이 없으면 민주당이 영향가가 없고 또 민주당이 없으면 조국이 또 영향가가 떨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싸우고 있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같이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물론 힘을 받고 있지만은 조국이 엄청 화가 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텐더원에서 사실상의 이 항의, 민주당에 대한 항의 차원의 이거는 뭐 회의를 한 거나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항의 집회나 다름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요, 이영풍 기자 하면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이영풍 기자가 말이죠. 지금 이제 오늘 성명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박민 똑바로 해라 이겁니다. 왜 민노총에 질질 끌려다니냐. 민노총 세력을 빨리 쫓아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긴급 성명을 내놓고 바로 말이죠. 요 이제 행사를 갖다가 지금 6월 5일 날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내일 모레 요 행사를 하겠다. 예, 요 집회를 할 텐데 박민 사장 나와라. 요렇게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말이죠. 이 자료 화면 하나를 제가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는데 이 정도로 지금 이영풍 기자도 열이 지금 바짝 나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예. 자, 박민 KBS 사장은 편파방송 민노총 세력 즉각 적결하라. 이렇게 이 성명문을 내놨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성명문을 뭐 혼자만 낸 것이 아니고, 혼자만 낸 것이 아니고 말이죠. 이제 우파 단체들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노총에 끌려다니라고 KBS 사장이 앉힌 것이 아니니까 빨리 끌어내려라. 만약에 민노총 척결 자신이 없어? 그러면 네가 내려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집회를 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집회는요. 이 공영방송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새미래포럼, 자유언론 국민연합, 자유대한호국단, 그 다음에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여러 우파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풍 기자하고요. 이 공동 주관 단체들은 이미 민노총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 박민 사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런 지금 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노총에 대한 강력 대응, 그리고 이제 KBS의 자율성 회복, 여기에 이제 투쟁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미 이영풍 기자는 첫 번째 집회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입장을 내본 바 있고,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내보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오전 11시에 KBS 신간 조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말이죠. 이영풍이 기자 이 주장이 사실 옳은 얘기죠. 지금 MBC는 민노총한테 잡혀갖고 꼼짝 못하고 있고 YTN도 민노총한테 잡혀서 꼼짝 못하다가 민영화시키면서 이제 제대로 길을 찾고 있고 그리고 KBS도 박민희가 들어와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여전히 민노총 세력들한테 비실거리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민 사장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박민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이 아니라 여당도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죠. 이 윤상현 의원이 지금 이제 김정숙 특검을 오늘 공식 발의를 했고 그리고 김정숙 종합특검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이죠. 이 외유성 순반한 거 이거는 배임 그리고 직권염용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를 이용해서 의상과 장신구를 구매한 거 이거는 국고손실과 횡령 그리고 샤넬이 대여했다는 의상을 개인적으로 이게 소장한 거 이거는 횡령 그 다음에 경호처 공무원의 수용 강습한 거 이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요것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범죄적 의혹이 숱하게 제기돼 왔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문재인 정부 때는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관련 의혹을 한 번도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다. 따라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대통령 재임 중 배우자 비위와 관련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배현진 의원도 이 기내식 비용 6,292만 원을 폭로하면서 직권남용 혐의가 짙다. 그래서 특검 추진에 찬성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의총 직후에 영부인은 사실상 국가 최고 권력자에 준하기 때문에 인도 타지마할 방문에 특혜성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그 다음에 특가법상 분고 손실 혐의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문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직권남용 혐의인지 아니면 문재인이가 함께 국고손실에 연루돼 공범 혐의가 있는지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배현진도 공식적으로 말이죠. 윤상현 의원 이 특검을 이 특검에 공조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지금 현직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집중된 비난 여론을 분산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거야에 대한 공세 방어 수사로서의 이 맞특검 지금 김정수 특검 많은 게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국민들 자유우파들도 대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당 지도부는 무슨 소리야? 이거 하면 안 돼? 딱 이렇게 반대 의사를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도 말이죠. 오늘 의총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 선을 긋고 있고 성일종에도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 특검법, 김정숙 특검법에 서명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수사하면 될 일 아니냐.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여당이 질질 짜고 내고 있느냐? 바로 그거예요. 자기네가 지금 김정숙 특검을 밀어붙이면은 지금 이제 이 야권에서 얘기하는 김건희 특검도 우리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다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미진하면 특검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김정숙 것도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될 텐데 왜 두 가지 다른 잣대를 내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김 여사 특검에 대한 반대 논리가 궁색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특검을 할 게 아니라 감사원이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서 조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진하면 특검을 하는 요 수순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니 그 수사는 그 수사대로 가고 그런 고발은 고발대로 하고 특검은 특검대로 추진해서 김정숙 반 문재인 여론을 아주 그냥 불같이 펄펄 타오르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자, 언제부터 그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 아니, 지금 이제 이 법률 투쟁, 야권의 이 투쟁이 논리 투쟁입니까? 법리 투쟁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 개헌하자, 하야해야 되겠다. 매 주말마다 집회하는 거. 최장병 특검을 비롯해서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야당이 추진한 모든 특검 7, 8개가요. 맞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이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성적, 상식적으로 대응해? 아니, 지금 야당이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미치고 날뛰고 있는데 논리를 갖고 선비같이 넥타이 탁 펴고 점잖게 앉아서 논리 싸움에? 야,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에요, 국민이. 요것들. 그래서 말이죠. 우리도 개딸들한테 배워가지고 이 국민의힘이 탈당 쇼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이런 한심한 인간들. 한심합니다. 예. 요런 인간들이 말이죠. 빼짜나 달고 말이죠. 참 나라를 갖다가 거덜내겠다는 민주당하고 싸우겠다고 앉아있으니, 예. 조폭이 깡패가 총 들고 칼 들고 쫓아오는데, 예. 책 들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책 논리 읽어주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선비도 아닌 것들이 선비 흉내를 내고 앉아있어요. 지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저도 이 국민의힘 비판을 여안에서 잘 하는데 흥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원석이가 말이죠. 지금 김 여사에 대한 칼을 빼지 않고 뺀 칼을 확실하게 찌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파장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조금 전에 퇴근하면서 취재진한테 밝혔어요. 취재진들이 김 여사 소환 필요성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법 앞에는 예외도 없고 특혜도 없고 성역도 없다. 수사팀이 재편돼 있으니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됐으니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올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지도하겠다. 예, 지도하겠다까지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존에 나온 입장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그리고 빠르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 요 입장에 조금 더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말을 밝혔는데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이 김여사 특검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 거 이거는 수사를 진행 중에서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그리고 검사들이 여러 가지 사법방해와 관련된 공격을 많이 받고 있고 한쪽에서는 검찰 독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검찰이 2년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검찰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요. 다르고 반듯하게 정파와 이해관계 그리고 신분과 지위와 관계 없이 정도만을 걷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기를 일선 검사들에게 꼭 당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인사가 다 끝나기 때문에 수사 준비도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사 준비와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 수사가 중간감까지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이 끝난 요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팀은 그대로 유임이 되고 차장검사들만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장수 지검장 최측근이 전주지검에서 서울로 올라왔죠. 그것만 달라진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장 검사에는 박승환, 그리고 2차장 검사에는 공봉숙, 그리고 3차장 검사에는 이성식 전에 이제 국정원에 파견됐던, 그리고 조상원 검사가 이제 대구중앙지검 4차장 검사. 요게 이제 여기에서 4차장 검사에서 돈봉투, 그 다음에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요. 그리고 이제 수원지검도 이제 바뀌었죠. 허훈. 요분이 이제 공공수사부장으로 가서 법과를 수사하는 거가 됐고요. 중앙지검에서는 김승호, 김 여사 수사하는 중앙지검 형사 1부장. 그 다음에 반부패 수사 2부장인 최재훈. 요 두 사람은 그대로 유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현욱 수원지검 공공사건 수사 검사도 그대로 유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이 수사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부장검사들은 대부분 유임이 됐다. 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이죠. 오늘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가졌는데, 자, 중간 간부 인사 이동과 관련해서 수도권 지역에서 전보된 사람들, 자, 요 사람들한테 이제 오늘 말하자면 이제 취임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알렉산드르 푸시긴 시를 읊었어요. 자, 그래서 요 시 낭송이 뭘 의미하느냐? 푸시킨의 삶이 그대로 소일지라도 요 시를 읊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삶이 그대로 소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있는 것, 현재는 항상 슬픈 것, 모든 것은 한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그리워지나니. 그러면서 이제 직업에 충실하라. 그래서 자리를 먼저 탐하지 말고 일에만 빠져라. 일에 빠지지 않고 자리만 탐하면 국가도 나라도 본인도 다 망한다. 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하고 전부 다 어울리는 게 바로 오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종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야당에서 말이죠. 야당에서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요거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특검법 발의를 해서 지금 이제 난리가 났어요. 검찰이 완전히 지금 뒤집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대검의 입장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특검한 요 내용을 비판하겠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주당이 대북 송금 사건, 이 내용을 갖다가, 검찰에서 사건 조작한 거다. 요렇게 하면서 특검하고 있는 거, 이거는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이런 강한 불만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이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향후 6월 7일 날, 지금 이제 이 재판 결과가 나오잖아요. 나흘 앞두고 불법 대군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다시 특검이 수사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는데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돼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고자 하는 것은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다.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 자,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특검의 사유로 들고 있는 술자리 회유, 전관 변호사 회유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출정 일지, 영상 녹화실 사진 이런 객관적 자료와 관계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서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그리고 구형 거래 주장에 대해서도 법정형과 대법원의 양형 기준 그리고 유사 사건의 선고형 이런 양형 자료를 토대로 명백히 설명했다고 밝히고요. 검찰은 오는 7일 선고될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남은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실체 진실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구형거래 하는데요. 무슨 구형거래입니까? 이화영한테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추징금 3억 3,4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요거 제대로 이거 15년 이거 무기징역 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참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검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오늘 말이죠. 이 민주당에서 만든 이 특검법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이 특검법과 관련해 가지고 기자회견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느냐? 이 특검의 단장은요. 민영배예요. 예. 단장. 방탄특검이 아니냐? 야,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물으니까 모든 행정입법 회의를 정치적으로 왜곡하면 어떤 회의도 스스로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특검법 내용 어디에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재명 방탄특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참 오버한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요. 특검법 수사 대상이 뭐냐? 쌍방울 대우 송금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관련된 검찰의 구형거래 그리고 진술 강요 의혹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예. 자, 그리고요.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이제 이성윤인데 이 이성윤이가 지금 이제 요런 특검법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종합특검법을 가지고 망신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을 대상으로 한 또 특검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공동 발의자는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 양분남 부산고검장, 주철현 광주지검장이 이제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전부 다 여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건태는 고양지청장, 김기표는 중앙경 특수일부, 김동아. 그래서 13명이 이름을 올렸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 메모드급 이재명 방탄 라인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이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한번 특검을 내놨어요. 지금 김광민 변호사가 아주 엑스망신을 당한 거 아니에요? 술판 회유했다고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더해가지고 특검 안까지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대책단에서는요, 그야말로 이제 술판 회유를 벌였다. 그 다음에는 주가 조작을 띄우기 위한 이게 사건이었는데 이거를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 자, 이러한 취지로 얘기하고요. 오늘 이 기자회견에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국장을 데려와가지고 단순히 이화영 전 지사뿐만 아니라 주변 상대로도 압박이 있었다. 요거를 폭로하게 시켰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유상범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요. 이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정당에 의해서 이재명의 개인 노범이 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유상범 의원의 이런 이제 이 반박 비판문, 요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요 내용,
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좀 이해를 하셔갖고 이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에요. 일자 바꾼 거. 그 다음에 술판 회의를 벌였다는 장소를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일 처음에는 1315 검사실 맞은편 창고에서 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영상 녹화실로 바뀌었고요. 일시도요. 본래는 작년 6월 30일 직후라고 했다가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계속 바꿨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술을 직접 마셨다 했다가 나중에는 입을 대봤더니 이게 술이라서 먹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이 방치를 당하고 이게 정말 방탄을 위한 이 작전이구나.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검사 탄핵 여기에 이어서 특검까지 지금 카드까지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당 철저하게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이재명이 말이죠. 지금 대선을 노리면서 요 수장을 벌이고 있는데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소재로 되어야 되겠고 이거 법원에서 말이죠. 이거 15년 구형을 다 치는 게 어떨까? 아니면 오히려 15년 구형보다 더 많은 20년을 구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정치 공세에 법원도 맞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저희 방송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